중요한 주제인데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미니 배치 학습의 효과를 좀 논의하기가 이제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 알고리즘이 구현되고 나면은 이 효과를 논의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잠시 이제 넘어가고요. 손실함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으니까 이제 121페이지 4.3절의 논의에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미분은 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인데요. 이 점은 생각보다 그렇게 논의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학습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경사하강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야 돼서요. 그 점을 이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경망 학습 구현까지 한 뭐 1시간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하는든지 간에 적절하게 구해야 된다. 라고 하고 손실이 나왔으면 이거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전략이 이제 필요합니다. 측정된 손실을 기준으로 학습 매개 변수를 갱신해 더 낮은 손실을 발생하도록 하는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과정은 수학적으로 최적화라고 합니다. 최적화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경사하강법입니다. 영어로 Gradient Descent 또는 줄여서 GD라고 합니다. 경사하강법의 기본 구성은 어떤 지점의 경사, 즉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가 더 낮은 지점으로 갱신해 나가면 이전보다 더 낮은 곳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키장과 비슷합니다. 상급자 코스는 높이 올라가야 하고 경사도 가파릅니다. 산을 타고 내려올수록 경사는 점차 완만해지고 클럽하우스 쪽에 도착하면 경사가 없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가 없으면 가장 낮은 곳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하는데 요건 이제 왜 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x1하고 이제 x2랑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특성을 이제 논의하기 이제 좋게 이제 x2를 x1의 이제 제곱이라고 이제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2차 방정식까지는 일반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오래전에 증명된 게 이 5차 항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일반적인 해법이 이제 없다고. 그건 이제 수학이 이제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이거는 일반적인 해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래를 기다린다고 해서 이런 해법이 이제 나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려 784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이제 작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방정식으로 푸는 게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방정식으로 푸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고 그러면 방정식으로 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가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이고 방정식으로 못 푸니까 그냥 현재 지점보다 낮은 지점으로 한 발씩 움직여서 내려가자. 이게 이제 최선의 이제 방법론입니다. 그게 이제 경사하강법인데 이 경사하강을 같이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임의의 이제 x를 그 적당한 이제 범위에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뭐 적당한 범위에서 생성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수 자체는 이제 그 그림 그리기가 용이하게 경사가 또 이제 있어야 되니까는 미분을 했을 때 변수가 남아 있는 최소한 이제 2차 항을 다음과 같이 이제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함수에 대해서 0,0에서 이제 빨간 콩을 이제 좀 찍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손실함수다 라고 이제 한다면,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린 게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것은 최소의 값을 발생하는 요 지점에 도달하고 싶은 건데, 물론 이거는 방정식을 풀 수 있죠. 방정식을 당연히 풀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시각화의 이제 예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무작위로 초기화된 상태로 출발하면, 여기가 이제 매개 변수가 이제 초기화된 상태에서는 보통 높은 손실을 발생하겠죠. 처음부터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발점을 하나 이제 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그 가고 싶은 곳은 0.0인데 출발점을 뭐 마이너스 뭐 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출발점을 하나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대강 이제 마이너스 4면은 이제 여기인데, 여기 이제 대강 이제 손실이 이제 높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내려가 보자 라고 하는 게 경사하강법입니다. 그러면 경사하강의 이제 방법론을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현재 지점의 위치에서 그 현재의 경사만큼을 빼주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낮은 곳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초간단한 방법인데, 이걸로 현재의 챗GPT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짜 별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한다는 것은 이제 그 이 함수에 대한 이제 미분을 이제 수행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많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일단은 자명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사하강을 이제 하려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출발점인데 이제 경사하강을 이제 해보죠. 경사하강을 이제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x가 이제 있는데, 이 원래의 x에서 df dx 이제 현재 지점에 이제 x만큼을 이제 빼주면 이제 x 다시가 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좀 더 낮은 지점에 도달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정말 경사강의 이제 전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계획이 성공했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사강을 이제 구현한 건데, 살짝 문제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로 가버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 이제 뭐였냐면, 한 요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죠?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건데 요렇게 이제 가버렸어요. 이게 어, 이 경사 자체가 초반에는 이제 너무 가파라서 너무 갱신이 이제 많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강에서는 종종 그 갱신의 정도를 조정하는 이제 학습률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합니다. 경사하강을 수행할 때 갱신의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학습률을 설정합니다. 너무 작은 값은 내려가는데 오래 걸릴 수 있고, 너무 큰 학습률은 최적점을 사이에 두고 지나쳐버려 발산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갈 때 경우에 따라 적절한 속도가 중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혹시 지나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속 10km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아주 빠른 비행기의 최대 속도만으로 비행하면 목적지를 지나쳐버리고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률은 갱신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학습률의 적절한 값은 학습 환경에 해당합니다. 즉, 사람이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학습률이 좋은지는
데이터셋과 모델에 달려 있습니다. 최적의 값을 알아내는 방법도 없습니다. 실험적으로 여러 값을 변경해 가면서 보다 좋은 값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지금의 경우가 요 학습률이 너무 이제 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요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이제 시점이죠. 요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정을 안 하면 그냥 1.0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곱하기에서는 이제 1.0을 곱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갱신이 좀 이제 너무 급하니까 적당한 이제 학습률을 1보다는 작은 거를 설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통찰을 경험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0.1 정도로 이제 줄여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아하, 요렇게 이제 갱신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방향으로 한 걸음 움직였죠. 그죠? 즉,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원래 이제 x0에서 한 칸 움직인 x1이 원래의 그 출력값보다 이제 작아지길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손실의 경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손실이 이제 줄어들었죠. 손실이 줄어들면 이제 학습이 이제 수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올바라도 산을 한 걸음에 내려올 수는 없죠. 따라서 이제 이 경사 하강을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반복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횟수를 이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이제 반복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학습 횟수는 이제 몇 번이 좋을지 모르니까 뭐 한 10번 정도 시켜보죠. 그리고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점을 이제 찍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잘 된 것 같나요? 아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죠. 그죠? 근데 좀 모자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좀 반복을 더 해야 되겠죠. 이게, 이게 이제 얼마나 그 반복이 필요한지 예상하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제 뭐 한 15번 정도 이제 가보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도달한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조금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20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도달하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기에는 이 경사 자체가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갱신이 확확 되는데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경사 자체도 이제 줄어들어요. 스키장하고 비슷하죠. 저기 이제 리프트 타고 이제 올라가면 확 내려가는데 리프트 근처에 이제 클럽하우스 가면은 끙차 막 이게 밀어야 되잖아요. 경사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경사 하강입니다. 경사 하강 자체는 더 이상 구현할 게 없습니다. 이게 신경망 학습의 원리라고? 네. 진짜 초간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경사 하강은 이제 간단한데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은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성입니다. 예측을 수행할 때와는 달리
학습 시점에서 최종 출력은 손실입니다. 예측에서는 출력층에서 발생하는 값이라는 것과 구별됩니다. 손실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정답과 출력층의 예측값을 손실함수에 제공하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회귀 출력은 마지막 층의 출력을 그대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귀 출력의 손실은 평균 제곱 오차를 주로 사용합니다. 분류 출력의 경우에는 주로 소프트맥스 함수로 마지막 층의 출력을 처리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로 처리된 값들은 교차 엔트로피 오차 계열의 손실 함수를 사용합니다. 손실은 신경망의 계층들의 가중치와 편향, 즉 학습 매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낮은 손실을 발생하는 학습 매개 변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능한 낮은 손실을 찾는 과정이 곧 학습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거의 미분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경망의 손실함수는 여러 연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합성함수입니다. 손실함수의 입력은 정답과 예측값입니다. 이때 예측값은 각 계층의 가중치와 편향, 즉 학습 매개 변수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손실은 특징과 정답, 그리고 학습 매개 변수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과 정답은 모델에서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신경망 내부에서는 값이 변경되지 않아서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점에서는 가중치와 편향의 조정으로 예측값이 바뀌고 예측값이 바뀜에 따라 손실이 바뀝니다. 따라서 손실함수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수인 가중치와 편향에 대한 경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사는 모든 변수에 대해 각각 편미분을 수행해 종합한 것입니다. 신경망의 가중치는 여러 층에 걸쳐 있고 각 층의 매개 변수가 또한 다차원 텐서입니다. 이에 대한 경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매개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동시에 연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계층의 학습 매개 변수 각각에 대해 편미분을 수행해 손실에 대한 계층별 학습 매개 변수 경사를 산출합니다. 이러한 경사는 각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손실의 변화량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학습 매개 변수를 변경했을 때 손실이 이전보다 높아지면 경사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학습이 잘 수행되려면 이전보다 낮은 손실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학습 매개 변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사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경사 하강을 수행해 손실의 함수에 대한 최적의 매개 변수 조합을 찾는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다 좋은데 이런 함수를 미분하려고 하니까는 좀 답답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 제곱이니까는 미분하면 뭐 당연히 이제 금방 이제 구할 수 있는데 그 복잡한 신경망 자체를 이제 미분을 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그 가슴이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시키자는 겁니다. 어떤 함수의 특정 지점 경사는 미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은 두 지점의 기울기에서 지점의 간격을 극한으로 하는 것을 정의로 합니다. 미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식 기호로 미분을 수행하는 해석적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근사값을 구하는 수치 미분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연산에서는 0이 아니지만 0에 가까운 극한이라는 개념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근사치라고 합니다. 수치 미분은 해석적 미분이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뭐 해석적 미분은 뭐 x제곱을 이제 미분하면 뭐 2x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뭐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간단한 함수는 그냥 이제 책 보고 하면 되는데 이 함수 자체 전체가 신경망이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미분의 정의 자체를 활용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아예 모르겠고 그냥 이제 손실이 이제 하여튼 어떻게든 나왔어. 근데 미분의 정의가 요 두 값의 차이인데 요거를 이제 극한으로 이제 보내면 그게 미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치 미분으로 한번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df dx를 이제 하는 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 미분을 이제 하는 거죠. 너무 작으면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 fx 플러스 h에서 fx를 이제 빼고 요거를 이제 h로 이제 나눠주면 요거는 이제 경사인데 h를 이제 작게 만들어주면 요거는 이제 미분이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제 근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h 요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 뭐 6승, 8승 이렇게 내려가자. 근데 이게 너무 작게 하면은 이게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니까 그 너무 작은 거는 또 이제 연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한 요 정도로 이제 작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획은 이런 겁니다. df, dx를 이제 직접 구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이제 요 수치 미분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 이제 수치 미분 수치 미분으로 한 것이 이제 df, dx랑 유사한지 여부를 이제 판정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df, dx랑 수치 미분을 같이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요 df, dx는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한번 그려보고 수치 미분은 이제 잘 보이게 노란색 점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요 df, dx와 수치 미분이 근사해야 이거를 대체하는 효과가 이제 난다는 거죠. 보시면 어떤가요? 검은색 실선 위에 노란색이 거의 그냥 그대로 겹쳐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케이 이러면 됐어. 함수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우리는 함수한테 입력을 전달을 해주고 그 함수가 뭐 어떤 모종의 이유로 뭔가 출력을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요 x에다가 플러스 h를 해줘 가지고 그냥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그 해석적인 것을 고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요 df, dx 대신에 수치 미분으로 이제 바꿔서 수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도 여전히 그 이 값이 거의 근사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효과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사각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경망을 학습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다 이제 제시가 이제 됐는데요. 이렇게 다 이제 넘어가고 드디어 이제 136페이지
4.5절에 학습 알고리즘 구현하기 이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신경망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손실함수도 알아야 되고 뭐 미분도 알아야 되고 그걸 활용해서 경사하강법을 알았다 라고 하면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같이 신경망 학습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신경망의 이제 정의가 이제 필요한데 요거 이제 위에 있으니까는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좀 아래쪽으로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완전 연결 부분은 이제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 정의는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필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 알고리즘 구현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차 자체는 첫 번째로는 이제 미니 배치를 이제 뽑자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사 이제 산출을 이제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매개 변수를 이제 갱신하는 이제 부분인데 그 경사 하강 기법을 이제 사용하고, 경사 산출은 지금 이제 수치 미분을 이제 활용하는 이런 이제 방법이고, 네 번째 절차는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을 이렇게 이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니 배치는 아직 논의를 이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데이터와 타겟 값 자체를 X 배치와 이제 Y 배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배치라고 하는 이제 단어는 묶음이나 이제 다발 정도를 이제 뜻하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제 여러 개의 표본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그런 어떤 측면이고, 근데 그게 왜 미니가 되는가는 이제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냥 데이터와 타겟 자체가 X 배치와 이제 Y 배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의 핵심은 현재 시점에서의 경사를 산출을 해서 경사 하강을 통해서 그 경사만큼을 이제 갱신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경망의 경우에는 요 매개 변수들 자체가 계층 안에 있죠. 그래서 이제 계층을 순환하면서 해당 계층의 각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 우리 이제 계획대로 이제 수치 미분을 수행을 이제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해당 계층의 경사가 될 거고, 그 계층들은 가중치와 편향을 이제 따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층별 경사를 일단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바로 이제 갱신을 하면 안 되고, 계층들에 대해서 이제 경사 자체가 다 수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층별 경사를 이제 수집하는데, 이때 수치 미분의 대상이 되는 함수가 무엇인지가 이제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학습 시점이라서 최종적으로 손실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발생하도록 하는 함수가 지금 수치 미분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구현한 신경망은 이제 손실이 아닌, 손실은 이제 추가적인 이제 단계고, 우리가 이제 신경망에서 순전파를 수행하면 이제 출력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그래서 이제 코를 호출하면 여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은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손실을 출력할 수 있도록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이제 추가를 이제 해봤습니다. 요건 이제 메소드를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요 fit 알고리즘 내부에서 그냥 구현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요 내부에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코드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가독성을 위해서 그냥 별도의 그 메소드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실을 구하는 거는 결국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서 여기서 그 출력까지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순전파죠. feed forward. 그래서 이제 모형의 출력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참 요 예측 확률로 변환이 되는가 여부는 손실함수한테 달려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구현하면 안 되고, 왜냐면 예측 확률로 변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손실함수가 그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우리는 이제 그 정답하고 타겟값을 넘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 이제 구해지고, 그 손실이 이제 호출이 되면 그 수치 미분이 W에 대해서 W11 플러스 W12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미분을 딱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목표가 첫 번째 계층의 첫 번째 퍼셉트론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쬐끔 변했을 때 손실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쓰자면 DLDW11 이런 거죠. 근데 얘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매개 변수들도 같은 방식으로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면 되죠.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얼기설기 이제 우리가 그 구현을 이제 했는데, 요런 이제 구현 자체는 이제 그 좀 길고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이제 모듈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 폴더에 보시면 모듈이라는 이제 폴더가 있고요. 이 모듈에 보시면 이제 뉴럴넷이라고 하는 요 모듈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얼기설기 이제 다 구현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좀 너무 많이 이제 고민하시지 않도록 요걸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요 파일을 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이제 가능할 것 같으면 그렇게 이제 하시고, 아니시면 이제 요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이제 받으셔서 실습 폴더에다가 이제 위치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조금 더 이제 편하실 수도 있고요. 뭐든지 이제 편한 방법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업로드 할 필요는 없고요. 예, 뉴럴랩 파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필요한 정의가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걸 이제 그 통째로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현재 정의한 이제 신경망 전체를 그냥 그 가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시그모이드의 정의, 뭐 소프트맥스, 그리고 이제 그 수치 미분이 경사 산출로 좀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구현한 수치 미분은 그냥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수치 미분 자체는 변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인 경우에 그 변수를 일일이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 플러스 h 마이너스 h 해가지고 수치 미분을 각각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게 이제 그냥 편미분의 구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치 미분의 원리는 똑같은데 그 x에 이제 그 경사에 이제 크게 맞춰서 수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교차 엔트로피 오차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구현이 이제 되어 있는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니 배치, 경사 산출, 매개 변수 갱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방금 전에 이제 그 논의드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직접 구현하시지 않은 부분은 그냥 요거예요. 미분하는 부분이요. 편미분을 구현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그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원리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편미분 구현까지 신경 쓰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 같은 경우에 인제 평균 값을 뭐 측정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이 써 줘야 돼요. 신경이 써 줘야 되고 뭐 소프트맥스나 시그모이드 같은 거는 그냥 인제 있으니까 굳이 인제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인제 보시면 이제 이 학습 시간을 매 학습 시간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제가 좀 해 놨어요. 그래서 인제 요런 부분은 약간 번잡스러우니깐요. 그래서 인제 큰 틀에서는 요 1, 2, 3의 절차입니다. 큰 틀에서는 1, 2, 3의 절차고 구현을 안 하신 거는 그냥 요 편미분 부분 빼고는 다 구현을 해 보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어 디버깅에 시간을 할애하시지 않도록 그냥 이제 한 거고 딱 요거 빼고는 직접 다 구현을 해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이제 됐다면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복사 붙여 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행을 이제 해 주셔야 정의가 반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신경망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요 신경망을 만들 때 손실함수를 이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신경망의 출력에 따라서 어떤 손실함수가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뭐 반드시 교차 엔트로피를 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자가 이게 제일 좋은 설정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다음 같은 이제 방식으로 완전 연결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맥스까지 처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처리가 이제 수행된 게 X 트레인이고 원화생열을 이제 거쳐서 Y 트레인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맥락이 좀 멀리 있으니까 근처에 이제 갖다 놓기 위해서 이미 이제 되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고요. 배치 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고 학습 횟수는 일단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번 정도 하고 학습률은 그냥 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다음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실의 순간이죠. 저도 이제 요 강의장에서 이제 PC에 연결을 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 시간값 자체는 아마도 이제 비슷한 범위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초 남짓까지 이제 소요가 이제 되는 것 같고요. 매 학습마다.
현재 이제 장비에서요. 근데 어떤가요? 손실이 일단 두 번째에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이제 모양새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동작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죠.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요거는 학습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 학습을 얼마나 해야지 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학습을 이제 얼마나 할까는 이제 배치 크기와 전체 이제 표본의 개수에 이제 달려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아직 논의를 안 했죠.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략적으로 그 한 번에 지금 1분이 조금 안 되게 이제 소요가 이제 되니까, 이제 우리 곧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 이제 10분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은 10번 정도를 간신히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학습 횟수를 10번 정도 이제 해놓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얘가 10번의 학습이 이제 손실이 얼마로 시작해서 얼마로 이제 줄었는가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컴퓨터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우리는 쉬겠습니다.